지난 9월 22일 대장동 사업은 많은 위험이 있었고 화천 대유가 모든 리스크를 부담했다 이렇게 설명했죠. 네. 이 말을 들은 사업 시행을 하신다는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의원, 이재명 증인한테 이래 한번 물어봐 주소. 나도 사업 시행하는데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토지 매입 인허가 분양인데 대장동 사업은 토지 매입은 민간 합동으로 강제 수행해줬고 인허가는 성남시 공사 성남의들이 일사천리로 했고 분양 문제는 천당위의 대장동인데 도대체 화천 대유가 진 리스크는 뭔지 물어봐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 네. 질문 한 분께 답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김미국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요소가 있는 게 맞습니다. 토지 취득의 문제, 인허가 문제, 이제 경제 상황에 관한 문제 이 세 가지인데 바로 그 토지 취득의 편의성, 수용권, 그다음에 인허가권 때문에 저희가 70%를 환수한 거죠. 개발 예정이 이게. 증인, 제가 묻는 거는 화천 대유가 진 리스크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리스크는 당시에 3,600억으로 예정됐던 그러니까 1공단 부지 조성비 빼고 그게 지가가 떨어지면 5%당 920억의 손실이 발생하고 10%가 떨어지면 1조 5천억을 투자하고도 한 푼도 못 건지는데 만약에 오른다면은 더 이익이 늘어날 수 있죠. 경기 변동에 관한 위험을 그들이 100% 부담했고.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의 한 분이 저희는 부담이 없었다. 제2지 증인의 말에 대해서 이 증인은 저렇게 말하는구나 이해하실 겁니다. 국민 여러분, 대장동 사업을 두고 여야 간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상은 이렇습니다. 개발 사업을 하는 근간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시개발법이고 하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죠. 도시개발법은 사업을 누가 하느냐 하는 이 주체가 가장 중요한 법입니다. 사업은 첫째로 땅 주인인 자기가 조합을 만들어서 민간 개업을 하거나 아니면 LH나 SH 등 공공기관이 개발하거나 아니면 이번 대장동처럼 민간 공동으로 하는 세 가지 형태가입니다. 이것을 규정하는 법이 도시개발법이죠. 증인. 네. 지난 10월 12일에 민간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했죠. 대규모 개발 이익을 환수한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대개는 다 적자나거나 대규모 개발 이익이라는 전제가 붙어 있지는 않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민간 합작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했는데 대규모 개발 이익이 발생 안 된 민간 합작은 처음이 아니죠. 그건 모르겠어요. 저는 당시에 모른다는 거는 이야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11건의 민간 합동 공동 개발이 됐고 증인은 민간 합작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도시개발법상 민간 합작이라는 용어는 없고 민간 공동으로 추진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미래 신도시의 아파트 분양 사업을 저희가 2011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그게 최초라고 생각했고요. 알겠습니다. 네, 지금 네.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지금 증인은 계속해서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기 때문에 개발 이익을 100% 환수 못했다. 민간이 가져가면은 전부 다 민간이 개발 이익을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갈 건데 내가 민간 공동으로 했기 때문에 공익을 환수했다고 주장했죠. 그게 진실이죠.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민간이 하더라도 기부 체납을 통해서 당연히 공익에 기부해야 되고 LH 등은 그 개발 이익을 LH가 쓰는 게 아닙니다. LH가 개발 이익 발생하면 대부분 임대주택 짓는 건 알고 있죠. LH가 공공개발을 하는 걸 못하게 한 게 바로 국민의힘이죠. 증인. 네. 묻는 말에 답변하세요. 이게 답입니다. 왜 묻지도 않는 말에 대해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그 답이 두 맞다고 번째로 생각합니다.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은 더욱 중요합니다. 지금 이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우리가 공공개발 사업이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택지개발 사업도 있고 산업단지 개발 사업도 있고 도시개발 사업도 있죠. 거기에는 개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 개발 이익은 정부나 성남시나 국가가 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녹지나 임야를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용도 변경을 하는 소위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때문에 개발 이익이 발생되죠.
그걸 마치 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와가지고 바로 이 이익을 공익으로 환수했다고 그렇게 매도해서는 안 바로 되고 그 점이죠. 지금 현재 이 대장동 사업의 수치는 딱 세 가지입니다. 오전에 여당 의원께서 자료를 정확하게 제시를 했는데 222만 원, 1,550만 원, 2,450만 원이에요. 성남시가 토지를 협의 매수를 하던 강제 수용을 했을 때 평당 단가는 222만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토지 행절 변경이나 기타 행정 지원이 들어가서 대지로 매각을 할 때는 1,550만 원 된 겁니다. 이게 땅 장사한 거죠. 이 개발 이익을 민간 합동으로 해버리면은 성남시 공공기관으로 돌아오고 개인들이 하게 되면 개인의 토지 소유의 개발 이익이 돌아가는 겁니다. 개발 이익을 누구에게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사업의 시기, 그 사업의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개발 이익에 환수되는 방법은 도시계획법상 이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원소유자들의 피해입니다. 이 사람들이 민간 개발을 해서 자기들이 조합을 만들었다면 개발 이익의 상당 부분이 토지 소유자에게 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땅 장사에서 집 장사로 넘어간 문제입니다. 이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조성한 토지를 화천대유한테 수의계약했죠. 증인, 토지 수의계약한 거 사실 모르십니까? 그 중에 일부 5필지를 수의계약했는데 13브록에 4,400가구를 지을 수 있는 했는데 토지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바로 국민의힘이었죠. 국민의힘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사실인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추가 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제가 답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개발법에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일국 의원님께서 개발 이익은 어딘가로 간다라는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공공이 환수해서 모든 시민들, 모든 국민이 갖는 게 타당하지요.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보다는 우리 의원님이 소속한 당의 선배들이 공공개발을 막아가지고 LH 포기시키고 성남시 포기시키고 강압해서 민간개발 강요하고 해서 결국 개발 이익의 일부라도 민간에 가게 한 점에 대해서는 오히려 좀 국민들께 사과드리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하나 듭니다. 두 번째는 소유자들 피해 말씀하시는데요. 소유자들은 시세에 따라서 국가가 정한 감정을 해서 수용을 하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인허가를 통해서 또는 개발 용도를 바꿔서 생기는 불로소득은 그 토지 소유자들이 다 취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지요. 왜 그걸 토지 소유자가 합니까? 그게 바로 민간 개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민간 개발을 막고 개발 이익을 100% 우리 국민들이 가지도록 환수하는 게 맞았다. 그걸 막은 게 국민의힘이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네. 예, 국민의힘이 이런 법 만들었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고 수의계약 가능하게 하고 강제로 이렇게 공공개발 못하게 한 게 국민의힘 맞습니다.